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17일 수요일 오후 9시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누리플렉스, 유라테크, 현우산업, 상신전자, 한솔테크닉스 차트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었던 종목들 화성밸브, 코데츠 컴바인 좀 볼 건데 코데츠 컴바인은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고 화성밸브는 시간이 좀 됐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나요? 두 달 전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두 종목 다 20%대 이상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사조 시푸드, 이삭 엔지니어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제가 댓글을 확인했었는데 깜빡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기준으로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제 미국 증시 보면 이제 디폴트 관련돼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나스닥 0.1%, 2%대 정도 하락이 좀 나왔고 보시면 일단 가장 유의미한 게 이 고점대 구간을 단기 고점대 구간이었던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주고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하락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왔는데 지금 위에서 올랐다가 박스권을 그려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도 지금 선물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박스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디폴트 관련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저도 당연히 놔 오늘 또 빠지겠네 국내 증시 이러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웬걸? 웬걸인가요? 웬걸인가요? 어, 지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차트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500선을 돌파해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어제 음봉과 비슷한 크기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시가는 오히려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분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면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쑥 방어해주고 올라와서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다행인 건 밀리지 않고 마무리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2500 근처에 와 있는데 아래로는 지금 이 정도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래 꼬리 달리고 아래 꼬리 달리고 아래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또 양봉으로 지켜주고 아래 꼬리 그래서 2470선 정도를 지금 차수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에 매물대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약간 강한 2%대 양봉 캔들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다시 448일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과 지지가 겹치는 구간인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 지지, 저항 이 구간을 다시 근처에 올라와 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될 점이 이 구름대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름대를 한번 깨고 내려가면 구름대도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돌파하려다가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하려다가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했다가 또 급락 나왔고 돌파하려다가 급락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 흐름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흐름이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누리플렉스부터 보면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이제 슈팅이 나왔고 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출현을 했죠. 근데 제가 장중에 볼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장이 끝나고 나니까 3%가 올라주면서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448일선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분봉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갑자기 이때 그냥 장 초중반에 박스권 그려주다가 갑자기 3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시호가에서도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보시면 분봉상 지금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럼 내일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지, 슈팅이 나오면서 이 고점대 구간을 혹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고 시작한다면 단타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분봉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은 확연히 보이시죠? 지금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는 거.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4월 한 25일 이때부터 지수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지수 보시면 4월 한 25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오히려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실 거라면 확실하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시거나 내려온다면 이 224일선 근처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부품 쪽 테마들이 좀 괜찮게 움직이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양목 윗꼬리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이 매집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 않죠. 물론 이게 큰 몸통은 아니지만 굳이 나누자면 몸통 중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아랫꼬리로 오늘도 방어를 해줬고 밀렸다가도 지금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보시면 분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쑥 밀어냈다가 회복해주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약간 쑥 밀어내면서 개미들 한번 손절 나가게 하고 올려준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배열 맞춰주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양봉 출현 이후에 음봉 다시 양봉 나와주면서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장기동평선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도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600원 정도면 한 6%? 한 7% 정도 될 것 같죠. 손절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거나 혹시나 눌러준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구름대 그리고 224일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 흐름 덕분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일단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가져왔었는데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이평 배열 맞춰주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림으로 이평 모아주면서 장기동평에서 모아주면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낸 상태죠. 그리고 매집봉을 하나 띄워놨어요. 4월 초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 띄우고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슈팅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추세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구름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깨고 만약에 구름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장기동 평선 라인까지 1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려가면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이 올라가주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꺾어서 올라가주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가 나려는 모습이긴 한데 이 흐름 이어받아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계속 이 정도 구간에 달리고 있죠. 이 정도 구간을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추세 하단 아래로는 짧고 위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추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중반에 갑자기 한 7%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위에 매물을 일부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분봉으로 보면 장 중반에 갑자기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터쳐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세력이 방치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정도로 바닥을 한 4,900원대로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동시호가에서 살짝 또 올려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양봉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갔으면 좀 좋은 그림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구간 이탈을 하고 15일선을 이탈하면 33일선 반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요 정도 그러면서 전고점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진입을 해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 구간을 아래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돌려주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올라가면 다시 5일선 위에서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 정도 장중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슈를 뭘 갖다 붙였냐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죠. 테슬라가 이제 주총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스크가 히토류 금속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히토류 금속을 배제한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페라이트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바닥을 옆으로 돌려주는 그림 제가 말씀드린 게 급반등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옆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면 진입할 타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신여장 항상 볼 때는 페라이트 대장주인 삼화전자를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15일선 지지가 나오면서 종가 기준 오늘 5일선 위로 올라가준 모습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화전자도 여기서 급등했다가 조정 다시 상승하는 그림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지 9,300원 정도를 돌파해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반등 하락이 나오지 않는 그림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급등하고 눌러주면서 지금 이평 배열 만들어줬다는 거. 그러면 이게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외봉으로 바로 죽고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이 상승 추세 이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 이걸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그럼 삼화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페라이트 종목들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화전자, 상신전자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도 보면 지금 위치에서 옆으로 어, 급등 이후에 옆으로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캔들 자체가 지금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탈하면 15일선에서 지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로는 지금 짧게 보면 이 아래 꼬리로 3번 정도 방어해준 6,500원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신다. 이 448일선이면서 전고점 구간인 6,4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러줬다 간다면 이런 그림 바로 올라간다면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도 지금 지수 흐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관심 종목이었던 두 종목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화성밸브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이 갑자기 뜨는 걸 보고 알게 됐는데 보시면 제가 요때쯤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죠. 보시면 한 2월 정도 되네요. 벌써 한 2달이 넘었네요. 근데 이때 올라가 주면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내려왔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구독자분께서 화성밸브는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냐고 한번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저번 주에 화성밸브도 마찬가지로 화성밸브도 코스닥이죠. 코스닥 저번 주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저번 주 월, 화, 수, 목 4거래일 오르고 금요일날 하루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수는 5거래일 빠지는데 개별 종목이 4거래일 이상 오른다. 좀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20%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준봉으로 삼을 만한 매집봉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이 매집봉에 몸통 중간을 일단 이탈하지 않는 종목이 좋은데, 좀 더 내려온다. 이 몸통 전체를 분할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몸통 중간부터 시가까지 분할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나간 차트지만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준봉으로 잡을 만한 매집봉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계속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밸브도 오늘 슈팅 나왔으니 그러면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눌러준다면 타점 또 나오겠죠? 타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오늘 갭으로 뜨고 음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고, 지금 여기까지 찔렀는데 한 7,000원대까지 찔렀죠. 7,000원대가 지금 보시면 이때 두 번 약간 쌍고점의 느낌이 났던 그 구간의 박스권 고점 매물대인데, 여기를 테스트를 한번 했으니 눌러준다면 저는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을 때가 요 정도였죠. 지난주에 가져왔었으니까 이때 가져왔을 때 손절 라인으로 448일선이면서 이 앞에 쌍고점, 단기 쌍고점 라인, 이 구간은 지지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 목, 금, 월, 수요일날 이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내려왔는데, 보시면 신기한 게 다시 양봉을 띄워주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는 종목들, 그 주에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셔라. 뭐 제가 가져오는 종목이 일주일 안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주, 2주, 3주 이렇게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손절 라인을 이탈할 경우 다시 회복해 주는지 이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양봉을 띄워주면서 수요일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 가까이 밀렸죠. 네, 월요일도 이렇게 밀렸었는데 코데스 컴바인 월요일날 양봉 띄워주면서 도치형 캔들 올려주고 갑자기 이렇게 오는 슈팅 나와버렸죠. 거의 20% 가까이 슈팅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매매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단기 쌍고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했는데 다시 차트를 돌려주네? 야,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손절 라인으로 제시한 구간을 회복했을 때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면 아래로 짧고 다시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구나. 저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단기 저점 올려주던 추세를 깨지 않았죠. 이런 걸 보면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시면 저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서 갑자기 저점을 돌려주죠. 여러분,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지켜주고 저점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 추세 하단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저도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 왜 위추세 하단 지켜주는지 보는 걸 체크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 보면 저 역시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표도 약간 꺾이면서 상방으로 좀 틀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오늘 올라와줬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다시 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나 타점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짧고 위로는 또 이렇게 열려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으로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을 또 시가까지 분할한다는 개념으로 1차, 2차 당연히 이탈하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덱스 컴바인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사조 시푸드 이삭 엔지니어링 좀 보도록 할게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도 슈팅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이때였죠. 이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트 크게 보면 기업 분석부터 보면 코스피 쪽인데 음식료 시총이 900억이고 유동 주식이 엄청 좀 적죠. 대주주가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사조 산업이 대주주인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보시면 재무도 지금 뭐 크게 나쁜 거 없죠. 2019년도에만 살짝 적자가 났고 매출은 한 2천억, 유보율 괜찮고 부채 적고 마찬가지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죠. 야, 고점대 거래량 없죠. 코로나 급락 이후에 들어올린 구간이 고점이 한 요 정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을 이제 통으로 물량 테스트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러한 박스권입니다. 지금 이러한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지금 위치가 저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4월 달 중순 이후부터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뭐 아래꼬리를 다 방어해 주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꼬리 엄청 많죠.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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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꼬리 최근에도 그리고 윗꼬리도 찔러주는 윗꼬리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긴 한데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수렴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점. 장기동 평균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 이게 배열을 맞춰주든 안 맞춰주든 위로 아래로 방향을 한번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열려 있겠죠. 올라가면 이 정고 언덕까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8% 9% 정도 수익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이 딱 보시면 지지 저항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지지 저항 또 앞에도 또 저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위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였더라? 흑해 곡물 협상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는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코로나 급락 이후에 들어 올렸고 눌러줬는데 지켜주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있으니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서 파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시푸드 같은 경우에 뭐 상패 대일은 전혀 없으니까 이런 그림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죠. 재작년 4월 한 2년 정도 됐는데 상장하고 나서 보시면 쑥 내려왔죠 그냥 이러한 추세 그려주면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추세를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들어왔지만 또 돌파하면서 이 추세를 벗어났죠. 이 하락하던 추세를 벗어났죠.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올려서 저점을 올려놨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냐? 일단 이러한 하락 추세를 올려놨으니 올려주는 박스권 하단에서 받아본다면 이 정도 구간이 될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지금 아랫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때 지지 나왔었고 이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면서 이때도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지금부터 이 바닥까지
2분할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완벽히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적어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켜주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적어도 3번은 나와야지 추세가 좀 바뀐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은 이 정도로 보이고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돌파를 계속 못 해주고 있죠. 장기동 평균선에 모여있는 구간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옆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거나 현재 위치에서 바닥권까지 2분할로 진입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도 엄청나게 크죠, 폭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버티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적어도 이 올라가는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여기서 만약에 다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흐름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디폴트 관련 문제죠. 근데 지금 뭐 기사가 오늘 좀 뜬 걸 보니까 호주행 취소한 바이든 협상 전력, 메카시도 긍정적 언론 언급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보시면 어제도 크게 유의미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주말까지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공포감을 엄청 심어주고 있죠. 빨리 합의해야 된다. 빨리 합의 안 하면 뭐 실업 800만 생기고 뭐 미국 경제 45% 빠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서 지도부와 두 번째 협상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에는 한도 중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 멀리 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왜냐면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결국에 이 세무 디폴트를 만약에 만들어내면 미국 국민들의 질타를 안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질타를 받겠죠.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합의가 될 것 같은데 뭐 댓글을 보면 뭐 그거죠. 뭐 결국 이제 극적으로 뭐 합의되는 시나리오 뭐 이렇게 뻔하다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극적으로 합의가 되든 아니든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나 증시 관련돼서 악재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를 갔다 와서 주말 안에 이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 나와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반기 상승장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그 추가적인 상승 그림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보시면 딱 382 구간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82, 618 구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상 반등 위치인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미국 증시도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서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흐름 이어받아서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